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자꾸 관찰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젓가락을 어떻게 쥐는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무의식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을 관찰하고 있지? 이런 게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마치 품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밥상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거든 함께 밥을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점잖은 체하고 교양인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진면목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상하게도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을 마치 예의에 어긋나는 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밥을 함께 먹으면서 상대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옛 성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함께 식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아무리 가식적인 사람도 배가 고프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점잖은 척하던 사람도 음식 앞에서는 진짜 성품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런 관찰을 하는 자신을 나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살면서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나 함께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몇 천년 전부터 이미 이 방법으로 사람을 파악해왔습니다. 당신이 밥상에서 상대를 관찰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첫 젓가락을 드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급하게 먼저 먹으려는 사람과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똑똑한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젓가락을 들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예의를 압니다. 조급하게 먼저 먹으려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순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에서 배우는 예의가 평생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집어먹는지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차례로 먹는 사람은 성격도 차근차근합니다. 이런 관찰이 왜 나쁩니까? 이것은 지혜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밥상에서도 탐욕스럽습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은 밥상에서도 배려심을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밥상에서도 겸손합니다. 밥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당연한 일을 부끄러워할까요? 아마도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나쁘다는 잘못된 교육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과 관찰은 다릅니다. 관찰은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만 봐도 그 사람의 인생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성급하게 처리합니다. 너무 느리게 먹는 사람은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먹는 사람이 가장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옛 성인들도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과는 반드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치적 결정도, 혼인도, 사업도 모두 식사 자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진실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씹는 소리에서도 그 사람의 배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조용히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압니다. 소리 내며 먹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심리 분석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 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세심합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을 챙기는지 보십시오. 물그릇이 비어도 모르는 사람과 바로 채워주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만 먹느라 바쁜 사람과 다른 사람도 잘 먹는지 살피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살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혼자만 맛있게 먹기에 급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식사 상황도 살피며 챙기는 사람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물그릇이 비었는지 살피고 반찬을 권하며 함께 나누려는 사람은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반대로 자기 앞의 음식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눈을 감습니다. 이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 실망하게 됩니다. 국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마시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대충 마시고 남기는 사람은 아까워할 줄 모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것을 소중히 여길 리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릇을 두 손으로 정중히 들고 조용히 마시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한 손으로 들거나 소리 내며 마시는 사람은 성급하거나 예의가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에서도 그 사람의 교양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일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반대로 함부로 흘리고 남기는 사람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 파트너십은 리스크가 큽니다. 이런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적당량을 떠서 깔끔하게 먹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고 계획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떠서 먹거나 흘리면서 먹는 사람은 욕심이 많거나 조심성이 부족합니다. 밥 먹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젓가락질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깔끔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그렇게 합니다. 어설프고 대충 하는 사람은 성격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젓가락을 올바른 위치에 놓는 사람과 함부로 놓는 사람도 다릅니다. 소리 내며 놓는 사람과 조용히 놓는 사람도 다릅니다. 작은 도구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섬세함이나 거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모두 드러납니다. 끝까지 깨끗이 먹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렇게나 남기는 사람은 무엇이든 쉽게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리 없습니다. 옛말에 음식 한 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약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함부로 대합니다. 대화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는 사람은 예의가 부족합니다. 삼킨 후에 차분히 말하는 사람은 절제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과 가벼운 말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사람은 솔직합니다. 눈을 피하며 말하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면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음식에 대한 평가도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는 사람은 솔직합니다.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과장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판적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이 메마르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에도 진실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일에서도 공정하고 정직할 것입니다.
반대로 음식 하나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나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서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이 맛없거나 환경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불평 없이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잘 견딜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투덜거리는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을 재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성인들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이런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계급 의식이 강하거나 교만합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을 보여줍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납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참된 성품을 보여줍니다. 웬만해선 빗나가지 않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과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성껏 하는 사람과 대충 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혼자 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사람도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협동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회성이 좋고, 혼자 하려 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게으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협동심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별한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겸손하게 감사하며 받는 사람은 마음이 바르고 감사할 줄 압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거나 과시하려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허영심이 강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는지 혼자만 먹으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반응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처음 보는 음식도 시도해 보려는 사람은 변화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며 편견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직결됩니다. 음식 하나도 제대로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관점이나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열린 마음은 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무작정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중하되 편견 없이 조심스럽되 거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뢰성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려 하는 사람과 남이 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정확히 나누어 내려는 사람과 대충 계산하려는 사람도 다릅니다. 작은 돈에서 보이는 마음가짐이 큰 일에서의 신의로 이어집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뢰성을 알 수 있습니다. 팁을 주는 방식이나 거스름 돈을 받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주고받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함부로 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계산에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차분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정확히는 돈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뒷정리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쓴 그릇을 정리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뒤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용한 냅킨이나 휴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십시오. 정리해서 버리거나 가져가는 사람은 깔끔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사람은 무책임하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시작도 잘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습니다. 상을 차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도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은 계획성이 있고 일처리 능력이 좋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과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 술을 권하는 방식, 거절하는 방식, 취했을 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자제력과 본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술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입니다. 평소에 감춰왔던 성격이나 감정이 술자리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술을 따르고 받는 예의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손으로 정중히 따르고 받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몸에 배었고, 한 손으로 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은 예의가 부족합니다. 취기가 올라왔을 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일관성 있고 자제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은 평소에 억압하고 있던 것이 많거나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의와 격식을 아는 정도도 중요합니다. 어른께 먼저 인사드리고 자리를 권하는 사람은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자신만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이기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교양 수준과 인격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나 손님을 먼저 배려하는지 아니면 자신부터 챙기는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사회 질서를 중시합니다. 자신만 먼저 챙기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예의가 부족합니다. 음식을 나누는 방식과 분량에서도 그 사람의 공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른 분량으로 나누어 주려 노력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이 주려 하거나 대충 나누는 사람은 욕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나누는 마음에서 그 사람의 진짜 덕성이 드러납니다. 시간을 지키는 정도와 약속에 대한 태도도 관찰해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늦거나 너무 일찍 와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 시간, 관념이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또한 늦었을 때 사과하는지, 변명만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정시에 도착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맡기기 어렵습니다.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사람은 아까워할 줄 알고 실용적이며 물건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냥 버리거나 방치하는 사람은 낭비벽이 있거나 물건의 가치를 모릅니다. 음식을 아끼는 마음이 곧 만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쏟거나 실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처리하는 사람은 침착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당황하거나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입니다. 작은 실수에서 보이는 대처 능력이 큰 위기에서의 모습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 먹을 때나 함께 먹을 때나 변함없는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바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교양입니다. 한 번의 식사로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본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함께 식사해 보십시오.
사업 파트너든 결혼 상대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의 화려한 만남보다 한 끼의 소박한 식사가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으로 상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첫 만남에서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진짜 모습은 편안해졌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이 바로 밥을 먹을 때입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면접 후 함께 밥을 먹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이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대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멋진 데이트를 해도 진짜 모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어보면 바로 압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은퇴한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된 것은 함께 밥을 먹어본 후였어요. 강의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모습이 식당에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도 진짜 친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돌봐주는지 보면 압니다. 진짜 친구는 밥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으면서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압니다. 계산할 때의 모습이 사업할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웬만해선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함께 밥을 먹는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보십시오. 음식을 나눠 먹을 줄 아는 아이와 혼자만 먹으려는 아이는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일찍 알려주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노인들이 며느리를 고를 때 함께 밥을 먹어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되려면 밥상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상에서 사람을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지혜를 가진 자신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당신은 그들보다 훨씬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당연한 방법을 외면할까요? 아마도 너무 간단해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단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동에서 가장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도 밥을 먹으면서 관찰당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보고 서로 보이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찰이 너무 세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세한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대충 보면 대충 알고 자세히 보면 정확히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세하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런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면 더 정확해집니다. 많은 연애 상담에서 함께 여행을 가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보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행은 특별한 상황이지만 밥 먹는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에서의 모습이 더 진실합니다. 매일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면 일상에서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에서의 모습과 식당에서의 모습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는 업무적인 모습만 보이지만 식당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라면 인간적인 모습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가족의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른들을 어떻게 모시는지 보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밥을 먹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할 때, 음식이 맛없을 때, 환경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격도 밥 먹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혼자 먹을 때와 함께 먹을 때가 다른가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와 그저 그런 음식을 먹을 때가 다른가요? 이런 차이를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고 싶다면 밥 먹는 습관부터 바꿔보십시오. 급하게 먹는 습관을 고치면 성격도 차분해집니다. 혼자만 먹으려는 습관을 고치면 배려심이 생깁니다. 음식을 남기는 습관을 고치면 절약 정신이 생깁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함께 밥 먹어봐야 안다고 하는 것은 평생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실을 아는 방법은 같습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이 방법의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만남에서도 꾸민 모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때는 연출보다 습관이 앞섭니다. 이 지혜를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3번씩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십시오. 혼자 먹을 때도, 함께 먹을 때도 항상 정성스럽게 드십시오.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진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별한 상황을 만들 필요도 없고 복잡한 분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으면 됩니다. 이보다 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줍니다. 이 지혜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방법으로 상대를 알려고 애쓰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찰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눈입니다. 남의 젓가락질을 보기 전에 내 그릇을 먼저 가지런히 두겠습니다. 오늘 저녁 한 숟가락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